아버지 이쪽에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정춘생입니다. 오늘 교제폭력 관련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경남 교제 살인사건 피해자의 어머니하고 2020년 발생한 당진 교제 살인사건인데 자매가 함께 살인당한 사건입니다. 그 아버지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강남 빌딩 옥상 살인사건을 비롯해 하남 교제 살인사건, 광진구 다세대 주택 살인사건, 거제 교제폭력 상해치사 사건, 당진 자매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폭력으로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 전화가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 살인 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1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 발생 건수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모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허용하고 있어 신고 건수 중 사건 접수되지 않고 현장 종결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샀던 경남 거제 사건 피해자인 효정 씨는 가해자 김 씨의 폭행에 무려 11차례 경찰 신고를 했지만 모두 처벌 불원으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 제도가 마련됐다면 지금처럼 제2, 제3의 효정 씨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제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전부 개정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가정폭력에만 국한된 피해자 보호 범위를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 가족 구성원과 친밀한 관계인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해자의 통제, 지배 성향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강압적 통제 행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의 일상에 대한 간섭과 규제, 모욕, 비난, 자유박탈, 가족 및 지인과의 고립, 감시 등 정서적 학대 등에 대해 수사, 사법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의 특성상 가해자의 보복이나 주변의 시선 등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과 같이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배제하여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제대로 된 처벌 없이 교육 및 상담 조건으로 가해자를 풀어주어 결국에는 보복, 폭행, 살인까지 이르게 하는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제2의 효정 씨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법적 근거는 물론 사회적, 심리적 지원 역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는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폭력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교제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더 이상 교제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그 피해자의 어머님과 아버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먼저.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재에서 오늘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를 올라오고 있는지, 왜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내 딸은 과연 누가 죽였는지, 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 처벌법을 통과시켰더라면 지금 내 딸은 제 옆에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제 딸 죽인 가해자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 제로만 지금 기소되어 있습니다. 상해치사는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죽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저희 딸은 가해자의 폭행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살인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폭력 처벌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해치사가 맞습니까? 가해자는 의도적으로 저희 딸한테 계획적으로 택시까지 타고 뛰어와서 자고 있는 저희 딸 배 위에 올라타서 30분 동안 그것도 생명과 직결되는 머리 부분을 가격하고 목을 조르고 반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치사입니까? 이거는 계획적입니다. 살인죄도 안 되고 상해치사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범죄는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효정이가 가고 나서도 뉴스를 보니 계속적으로 교제폭력, 교제살인으로 인한 사람들이 죽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가 찼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솔직히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효정이가 가고 나니 그런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내 눈앞에서 안 보일 뿐이지 지금 현재도 지금도 아마 누군가는 죽고 있고 누군가는 당하고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님 따님이나 손녀나 조카나 누군가 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단지 말을 못할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이거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사람 목숨보다 귀한 거는 저는 이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당진에서 자매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25일 날 당진 자매 사건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아마 상세하게 나올 겁니다. 제가 오늘 정춘생 의원님의 이런 법안 제의를 받고 나서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좀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가정폭력 교제 살인 사건이라는 게 너무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지금 저희 앞에 계신 기자분들이 널리 전파 좀 하셔가지고 이 법이 꼭 통과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취재 좀 하셔가지고 내 동생이다, 내 누나다,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번쯤 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 법이
21대에서 못했으면 꼭 22대는 필히 통과가 돼가지고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범죄 없는 세상이 좀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가혹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피해자 입장에 있어서 한 번쯤 돌아보셔가지고 이 법이 과연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의원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한번 비례해가지고 내가 이런 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셨을 때 과연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기자분들이 좀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